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새로운 각도죠. 오늘은 한번 취미생활과 시험기간, 즉 피셋을 대비해야 되는 직전 기간에 어떻게 취미와 스트레스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스트레스 해소 수단인 가야금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제 건 아니고 가족의 것인데 이쁘죠? 그래서 놔뒀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취미생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절대 안 됩니다. 게임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취미생활은 중독성이 없어야 해요. 사실 직장인이거나 뭐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정말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라거나 이렇다면 뭐 조금 중독성 있는 취미가 있어도 되겠죠. 하지만 수험생은 특히 성인 수험생은 내 의지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의지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중독성 있는 취미생활을 갖는다? No. 절대 no. 시험기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수험생일 때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끊어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추천하는 건 드라마 몰아보기. 영상물을 12시간씩 쳐다보고 있는 거는 인강 들을 때도 그렇게 못하셨으면서 드라마 보실 땐 그렇게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지 않아요. 뭐 인강을 몰아 듣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긴 한데 드라마를 몰아보는 거는 일단 내가 쉬겠다고 마음먹은 날 내 체력을 들여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은 쉬는 날이니까 드라마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지인데 내 몸은 12시간 보기 전보다 훨씬 더 피로해지고 지쳐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드라마를 다 보고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될 타이밍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번이라도 날 새서 영상 봐보신 분들이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신다 하면은 차라리 한 주 분량인 2시간 정도의 영상을 주말에 몰아서 보시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막 12시간씩 16시간씩 이렇게 몰아서 시리즈물 막 넷플릭스 오리지널 8개 다 나왔다고 한꺼번에 보시고 막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추천하는 취미생활은 친구와 술 먹기예요. 사실 혼자 술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친구와 술을 먹게 되면 더 과음하게 되고 더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같이 술을 먹어야 하는 친구의 존재가 수험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수험생들끼리 친구가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또 그들만의 질서가 생기게 되고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고 부닥치는 일이 생기게 되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초반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험생 때 친구 만드는 거 정말 비추천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험가는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불합격하는 시장인데 이 친구 둘 다 합격할 확률은 아주 낮으니까. 너무 냉정한가요? 하지만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 먹는 것도 지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험생 아닌 친구하고 먹으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no. 그건 더 위험해요. 수험생 아닌 친구들은 보통 이제 20대 중후반 아니면 30대 초중반 이게 되면 직장을 다니고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만날 때마다 변화가 생기거든요. 일신상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만난다 하면 무조건 새로운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정체돼 있어. 정체된 기분이야. 수험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 합격선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없으니까 나는 정체되어 있는 기분인데 상대는 막 결혼도 해, 연애도 해,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러면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만 친구와의 술자리를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기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래서 술을 나는 정말 술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면 이번 기회에 끊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번 기회에 끊을 수 없다 하시면은 빈도를 좀 확실하게 제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술을 한번 마신다 하면은 다음날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마셔야 한다는 절제력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 그게 안 될 것 같고 내가 한번 마시면 한 3일은 알아놓을 정도로 마신다 이러면 아예 그냥 끊으시는 게 수험생활에 득이 된다. 아니면 정말 1년에 딱 한 번만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내 학습의 흐름이 크게 봤을 때 큰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해서 막 신명나게 이벤트가 많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하고 끊어내고 내가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성인 수험생인 거고, 그게 진정한 어른, 그리고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추천드리는 취미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추천하는 취미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악기 다루는 거는 이제 집에서 많이들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고 하고 계셨다면 유지하시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이번에 갑자기 새로 배우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운동을 이제부터 막 시작해보겠어 하는 것도 비추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비추천이 훨씬 많긴 한데 그만큼 수험생은 조금 경계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험생활 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핏셋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단을 찾아 헤매는 어린 양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로 공부보다 공부 아닌 것에 더 많은 힘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하고 계시던 악기가 있다면 그건 추천. 그리고 원래 하고 있던 뭐 손으로 뭐 가볍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있다면 빈도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 추천. 그리고 만약에 영상물을 보는 게 취미다 하시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보시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걸 매일 보시라는 건 아닌 거 알죠? 그리고 운동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라. 취미생활 얘기할 때 제가 꼭 강조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때 무슨 운동 선수 준비하는 사람처럼 운동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수험생이 어쩔 수가 없는 게 공부 빼고 다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아닌 것들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게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그 재미 100으로 수험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내가 일부러 좀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컨트롤,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격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디 관리해주는 서비스에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을 스스로 좀 제약할 수 있는 환경 하에 둔다거나 이런 식의 물리적 제한을 좀 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주에 한두 번 하는 취미생활 같은 스트레스 해소수단 말고 내가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공부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가요? 공부를 좀 잘하게 되면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조금 재미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내가 스트레스 100에 공부의 즐거움은 0이었다면 내가 조금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 즐거움이 한 20, 30, 뭐 진짜 크게는 70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100% 재미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20에서 70까지의 즐거움이 있다면 그걸 지속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꼭 즐거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초반에 좀 버티는 게 필요해요. 이 버틴다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전 처음 하는 무언가를 할 때 늘 겪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른 것도 다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멍청하고 재미없고 내가 내 기대보다 못하는 그 시기를 버텨야 돼요. 그 시기를 뭐 울면서 버티냐, 웃으면서 버티냐, 뭐 낙관적으로 버티냐, 뭐 침울하게 버티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침울해도 되고 울어도 되고 좀 화가 나도 돼요. 근데 그 시기를 버틴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를 버티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게 스스로를 빨리 약간 체근해주는 것도 스트레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이상적인 얘기였죠.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면 저는 편의점을 굉장히 애용했었어요. 편의점 디저트들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에는 편의점 디저트 한두 가지 정도를 사서 새로 나온 것들을 먹으면서 약간 도파민을 채우는 그 정도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참 좋았어요.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취향이었던 디저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너무 맨날 먹으면은 그 도파민도 역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디저트를 사 먹어 버릇하면 새로운 디저트를 사 먹었을 때 오는 즐거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안 먹다가 먹잖아요. 그럼 즐거움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시면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세상사가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평소에 안 하던 나를 위한 혜택을 한 가지 준비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편의점 간식이었어요.
그렇게 좀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주시면 좋은데, 비슷한 걸로는 저는 카페 신메뉴 먹기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맨날 아메리카노만 먹다가 가끔 바닐라 라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베 신메뉴가 나왔으면 맨날 아메리카노 먹던 거 말고 우베 한번 먹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힐링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 값어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가 커피에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 한 잔 정도의 가격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날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먹고 싶은 걸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수험생의 생활은 단조로워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실까요? 오늘은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수험생 때 경험들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에 제 생각보다 많은 제 과거들이 묻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겪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추천, 비추천을 알려드리는 거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외에 더 추천하실 만한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힐링 방법 없을까요? 하신다면, 저의 경우에는 노래 듣는 걸 조금 좋아했어요. 근데 노래도 막 가사가 너무 있거나 막 링딩동 마냥 중독성이 너무 세면 안 돼가지고 저는 노래도 가려 들었고, 노래들 중에서도 약간 좀 망했다고 한다거나 좀 우울해한다거나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저는 정말로 수험에 맞춰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걸 꼭 하셔야 된다라고 추천드리기에는 사실 너무 억압이 센 환경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걸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진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수험생활 유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먹은 거라거나 즐거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요즘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거든요. Help me.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